337페이지의 62번 계약 해제인데요. 정리를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계약 해제. 자, 갑과 을이 지금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이게 계약 소유권 이전 등기 하고 난 다음에 한 달이 됐는지 6개월이 됐는지 15개월이 됐는지 24개월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계약이 해지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이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면 형성권이기 때문에 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 없이 계약은 바로 해제가 돼 버립니다. 바로 해제가 돼 버리면 이 상대방 매수인한테 넘어갔던 소유권은 바로 백해서 매도인에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소유권의 복귀 그랬어요. 소유권의 복귀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유인성이다 이렇게 했고, 소유권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등기는 말소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요거 안말소라 그렇습니다. 등기 말소 안 하고 왔다, 안말소. 시험 문제가 말소하고 왔는지 안 하고 왔는지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말소 안 하고 소유권만 자동 복귀됐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 계약에 대한 해제 효과로서 뭐가 발생하느냐 했더니 첫 번째로서 소금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소금 무효라는 것은 이 계약이 만약에 6월 1일 날 계약한 것이면 계약 해제를 8월 19일자로 했다 그러면 8월 19일자로 해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언제로 해제된다고요? 6월 1일자로 계약이 해제된다. 소급 처음부터 해제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원상 회복 의무가 생긴다 그랬어요. 원상 회복 의무다. 원상 회복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라 그랬습니다. 동시 이행 관계다. 원상 회복을 할 때에는 받은 이익 전부를 돌려주는데 선의 악의를 원상 회복할 때 구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원상 회복은 선의 악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선의 악의 구분하지 않고 원상 회복 범위는 같습니다. 선의 악의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원상 회복 범위는 같다. 그 다음에 받은 것이 있다면 받은 이익 전부를 돌려줘야 된다. 받은 이익 전부를 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받은 게 금전이라면 이자를 붙여줘야 됩니다. 받은 이익 전부에다 뭘 붙여야 된다고요? 이자. 이 이자는 받은 것이 금전이었을 때, 받은 것이 금전인 경우에 한해서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계약을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 해제는 민법 551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약 해제와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단 말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약을 해지하고 해제 사유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는 데 있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 해제를 할 때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 했더니 약정 해제라는 거 하고 약정 해제 또는 법정 해제 이런 사유가 존재를 한다 이 말이죠. 약정 해제는 해제권 사유가 특약을 해놓은 특약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해제하는 것이고, 법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법정 해제를 할 수 있는 거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해제의 법적 성질, 요 해제의 법적 성질은 뭐라 그랬나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다시 합니다. 이 해제의 법적 성질은 뭐라고 해요? 상대방 있는 뭐라고요? 단독행위.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란 말 의사표시가 몇 개다? 하나다. 근데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것은 합의 해제다라는 겁니다. 합의 해제, 합의 해지 이런 겁니다. 이거는 합의했다란 말이 붙어 있으니까, 합의란 말이 붙어 있으니까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두 개. 그래서 합의 해지는 법적 성질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계약. 법적 성질이 계약이다. 이거. 합의 해제와 해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다. 계약.
합의 해제와 합의 해제를 할 때 원상 회복할 때 이자를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그래서 원상 회복 시 이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 차이야. 자, 여기 봐요. 여기 보니까 지금 이 해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법정 해제에서는 이자를 붙여야 된다고 돼 있어요.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돼 있는데 합의 해제나 해지는 이자를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그 다음에 법정 해제가 됐을 때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 해줘야 돼. 근데 합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안 해줍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주 차이가 크네요. 그래서 합의 해제와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를 특이하게 없는 한 하지 않는다. 여기는 법정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를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큰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만약에 지금 공유로 되어 있다. 그래서 매수인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공유로 되어 있다라든가, 또는 매도인이 공유다. 예를 들어서 이 매도인 쪽이 A, B, C 공유다. 그 다음에 뭐 매도인 쪽이 이 D, E, F 이렇게 공유다라고 하면 이거는 전원이 전원에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고요? 전원이 전원에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해야 된다. 이게. 공유였을 때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해서 누구 하나 빼먹으면 안 된다. 빼먹으면 안 되고 전원에게 해제 의사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걸 빼먹지 말고 전원이 전원에게 해제 의사 표시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자, 지금 계약을 해제를 하게 되면 소유권은 복귀되는데 등기가 남아 있나요? 자, 다시 합니다. 소유권 매도인에게 돌아갔는데 등기는 그대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이 갖고 있는 등기는 무슨 등기예요? 계약이 해제가 됐으니까 을이 갖고 있는 등기 무슨 등기? 무효. 여기 지금 무효가 됐으니까 무효의 등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등기부에는 무효가 안 찍히니까 을 것처럼 보입니다. 등기부에 무효란 말은 안 찍히니까. 그러면 계약은 해제가 됐지만 이걸 갖다가 해제가 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사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제3자 병과 계약을 하고 3자가 선의일 수도 있고 악의일 수도 있는데 이 선의의 3자에게 등기를 넘겼습니다. 무효의 등기인데 이 등기를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3자한테 줘버리게 되면 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나 못한다? 한다. 그럼 선의의 3자에게 여기 소유권이 복귀가 된 매도인은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봅시다. 문제 337페이지에 62번으로 갑니다. 332, 62번.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해제는 유효한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소급적이 뭐예요? 처음부터 소멸시키는 점에서 해지와 구별된다. 여기 보세요. 지금 해제는 여기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고 돼 있죠? 근데 여기 해지는 장래효로서 장래에 소멸해요. 다시 해제는 어떻게 해제가 된다고요? 소급 처음부터 무효가 되지만 해지는 효력이 소급효가 아니라 장래효예요.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게 돼요. 장래를 향해서. 그래서 거기 해제는 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점에서 해지와 구별된다. 해지는 장래에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장래효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합의 해제나 합의 해지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 합의 해제나 해지는 이자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그래서 원상을 회복할 때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는 아주 결정적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합의 해제에 있어서도 당사자 간의 합의 해제의 효력을 가지고 제3자의 권리에 해칠 수 없다. 그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합의 해제도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하므로 준용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여기 보세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합의 해제와 해제는 민법 해제에 관한 규정, 요 해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준용 안 한다. 준용 안 하기 때문에 합의 해제와 해지는 민법상 해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없다. 5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아주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니까 잘 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3번입니다. 최고 없이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원래 계약을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계약을 자 해제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서 지금 이행지체다. 이행지체인 경우에는 그때는 최고를 해야 된다. 이 최고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촉구라 그래요. 촉구 이행하세요라고 촉구 최고로 해야 되고 최고로 할 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다 그랬죠. 최고로 할 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하게 됩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서 이행을 안 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해제권이 발생하면 해제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의사 표시를 해야 돼요. 의사 표시. 의사 표시라는 것은 해제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상대방에게 도달시켜야 해제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이행불능인데 이행불능일 때는 이때는 최고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최고 안에도 막바로 해제권이 발생을 하고 해제권에 의해서 의사 표시를 하면 된다라는 건데 최고를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뭐냐라는 겁니다. 최고를 안 해도 되는 것들. 최고는 촉구인데 이 최고가 없어도 되는 것들. 최고가 없어도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대표적인 게 정기행입니다. 정기행이라는 것은 시간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정기행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약정해제권. 약정해제권에 대해서도 이 약정해제권에서도 최고가 필요 없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했습니다. 이행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명백히 한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추환이 불가능하다. 추환이란 말인 추후에 완전하게라는 것을 추환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추환이 뭐라고요? 추후에 완전하게. 이걸 추환이랍니다. 추환이 불가능하다. 추환이란 말은 추후에 완전하게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추환이 불가능한 경우다. 이런 경우도 최고가 필요가 없습니다. 추환이 불가능할 때. 그리고 당연히 이행불능도 당연히 최고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정기행위인데 정기행위라서 하네. 정기행위. 그 다음에 약정해제, 이행할 뜻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했다. 추환이 불가능하다. 이행불능이다. 이런 것들은 최고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거기 63번 볼까요? 63번. 최고 없이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매수인의 대금 지급이 지체했다.
지체를 동그라미 칩니다. 지체된 것은 칠판 보세요. 지체된 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행지체. 이행지체는 뭐 해야 돼요? 최고를 해야 돼요. 매수인의 대금 지급이 지체된 것은 뭐라고 한다고요? 이행지체. 이행지체는 뭐 해야 된다? 최고를 해야 된다. 여기 이행지체는 최고를 해야 돼요. 이행지체는 최고를 해라. 그러니까 최고 없이 해제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중에 기억이 아닌 것이네요. 그 다음에 니은번 매도인의 과실로 매매 목적물이 별장이 소실돼서 이행불능이다. 밑줄 이행불능. 여기 이행불능 최고가 필요 없네요. 이행불능 최고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디귿번 양 당사자가 약정한 해제권이 유보 사실이 발생했다. 거기 약정한 해제를 박치해서 약정해제. 이거를 어디 갔어요? 여기 약정해제. 그래서 거기 약정한 해제권이 발생하게 되면 최고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리을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일방이 이행 거절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했다는 말은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거예요. 요거죠.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하게 되면 그것도 최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했다. 거기 리을번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일방이 이행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 그럼 이행할 뜻이 없다는 걸 명확히 표시했으면 최고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미음번 미리 이행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가 다시 적법하게 철회했다. 이행하겠다고 의사 표시했다가 철회를 하게 되면 이 경우는 최고로 해야 됩니다. 다시 합니다.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가 뭐 했다고요? 적법하게 뭐 했다고요? 철회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다시 이행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최고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읍번 계약의 성질상 일정한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무슨 행위? 정기행위. 정기행위 동그라미 요겁니다. 정기행위. 요 시간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정기행위 최고가 필요 없네요. 그래서 최고를 해야 되는 것은 기억하고 미음하고가 최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넘겨서 68번으로 갑니다. 해제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해제권은 상대방에 대해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는 형성권이다. 여기 보세요. 해제권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는 무슨 권이라고요? 형성권. 그래서 상대방이나 동의가 없어도 의사표시가 도달만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 맞습니다. 두 번째,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철회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도달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도달하고 나면 철회할 수 없다. 도달 전까지만 가능하니까 도달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맞네요. 세 번째, 당사자가 여러 명의 경우다. 당사자가 여러 명이란 말은 공유다. 다시 한번 당사자가 여러 명이란 말은 뭐라고요? 공유.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된다. 칠판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놨나요? 전원으로부터 누구한테? 전원에게. 그래서 당사자가 여러 명 공유라는 소리니까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해야 된다. 누구 하나라도 빼먹으면 효력이 없다. 전원에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한 명이라도 빼먹으면 무효다. 자, 네 번째,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에 1인이 해제권을 잃으면 다른 당사자는 해제권을 잃지 않는다 그러는데 해제권을 잃어요. 어느 1인이 해제권을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게도 해제권은 소멸합니다. 이 4번 대단히 중요한데 많이 틀립니다. 학생분들이 4번 내용. 당사자가 수인 여러 명일 때 1인이 해제권을 잃으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여도 해제권을 뭐 한다고요? 소멸한다. 잃는다. 잃지 않는다가 아니라 잃는다. 이거 4번이 틀렸고 우리가 자주 안 보던 지문이 돼서 그런지 시험 문제가 올라오면 많이 틀리세요. 이 내용. 자, 5번 갑니다. 5번. 매매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고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상속인들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속인들 전원이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인데 남편이 바깥에서 애를 낳았음.
그래서 호적에 올렸어요. 근데 얘 애가 미운 거야. 그래가지고 저기 터미널에 가서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손을 딱 놔버린 거야. 그래서 애를 잃어버린 거지. 고의로 잃어버리고 온 거지.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남편이 사망을 하면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애도 호적에 올랐기 때문에 전원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걔 동의가 없기 때문에 상속을 못 받는 경우가 꽤 많아. 그러니까 미워가지고 애를 버린 거야. 근데 이제 어디다가 이제 시설에 갖다 맡겼으면 찾아 어떻게 수소문이라도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사람 많은 저 터미널 같은 데 가서 버리고 와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상속을 하고 싶어도 상속이 안 돼. 부인한테도 애들한테도 상속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받을 수가 없어서 이게 상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 아이고야 내가 벌 받았구나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지금이야 뭐 이제 그렇게 바깥에서 애를 낳고 이런 일이 뭐 별로 거의 없습니다만 옛날에 이제 많이 그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원이 해제 의사 표시를 해야 된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봅니다. 72번입니다. 계약 해제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슬롯이 잘라요. 합의 해제되면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 안 하나요? 여기 합의 해제가 된 것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아요. 맞습니다. 예. 없고 반환할 금전은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여기 이자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여요. 아주 중요한 말 나왔습니다. 합의 해제됐을 때는 손해배상권 발생 안 하고 이자도 안 붙인다라고 하는 거. 이자를 붙여야 되는 것은 법정 해제죠. 이자를 붙여야 되는 건 뭐라고요? 법정 해제는 이자를 붙여야 돼요. 그거는 구분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시험 문제가 이걸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합의 해제와 법정 해제의 차이점에 관한 문제가 내리 3년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자 그다음에 3번 갑니다. 계약 해제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이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다. 여기 보니까 원상에 볼 때 선의 악의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선의 악의를 구분하지 않고 받은 이익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전부다. 선의 악의를 구분하지 않고 받은 이익 전부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3번 맞는 말이고 4번으로 왔습니다.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수인에게 맞춰진 후 동그라미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복귀한다. 등기해야 돼요. 자동 복귀해요. 여기 봐 여기 소유권은 자동으로 복귀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등기해야 복귀하는 게 아니라 등기는 말소해야 복귀되니까 등기는 내버려두고 소유권만 자동으로 복귀된다. 이걸 뭘 한다고요? 유인성. 그래서 등기 말소하고 오느냐 안 말소하고 오느냐를 꽤 많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기출문제를 보면. 그래서 계약이 해제가 되면 등기 말소하지 않아도 소유권만 자동 복귀하고 등기는 등기를 따로 해야만 돌아옵니다. 예, 그래서 등기는 말소해야 돌아오고 소유권은 등기와 상관없이 자동 복귀됩니다. 그래서 등기를 마쳐야 복귀한다는 말은 틀립니다. 소유권은 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자동 복귀됩니다. 4번 틀린 내용이죠. 아주 여러 차례 물어봤던 기출문제였고요. 자, 5번 갑니다. 5번.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도인은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되는데 여기 써놨습니다. 이자를 붙여서 반환할 때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된다. 이거죠. 반환해야 되는데 이행지체가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이자를 붙이는 것은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을 갖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맞는 말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76번 갑니다. 76번에 가니까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보호받는 제3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칠판 잠깐만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삼자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 이해관계를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 이해관계를 맺어서 등기 등록을 통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됩니다. 이해관계를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 이해관계를 맺어가지고 등기 등록을 통해서 등기 등록이라든가 권리를 이전받아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래서 완전 등기 등록이나 권리 이전을 받아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을 해야지 보호되는 삼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등기 등록을 부동산에 관해서 넘겨받아야 돼요. 부동산에 관해서. 자, 봅시다. 해당하는 자를 골라라.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다 아니다. 아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우리가 말하는 3자가 아니다. 왜냐? 3자는 여기 요 지금 매수인과 이해관계 계약을 맺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3자를 위한 계약. 우리가 실효 나가기 전에 3자를 위한 계약 조금 앞에서 했죠. 그 앞에서는 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수익자는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자, 니은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로부터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다시 이 건물을 매수하고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수를 했다. 그래서 계약이 해제가 되기 전에 다시 이 건물을 매수를 하고 무허가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등재됐다 그러는데 등기 등록을 통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라 그랬나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등기 등록을 통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습니다. 등기 등록을 통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되니까 거기 미등기 거기 지금 무허가 건물 대장에 등재된 것은 완전한 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여기 지금 뭐라고 써요? 등기 등록을 통해서 뭐라고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됩니다. 완전한 권리. 그래서 거기 지금 미등기 건물을 갖다가 무허가 건물의 대장에 등재한 것은 완전한 권리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호되는 3자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디귿번 계약의 해제로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받은 자. 채권을 양수받아서는 안 되고요. 부동산을 양수받아야 됩니다. 뭐 한다고요? 부동산과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맺어가지고 등기 등록을 통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채권을 양수받아서는 보호되는 3자가 아닙니다. 리을 해제 의사 표시가 있은 후 동그라미 그 해제에 기한 말소 등기가 있기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선의 제3자가 뭐 했다고요? 등기를 해버리게 되면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네요. 예. 보호되는 3자 리을 보호되는 3자 맞습니다. 자, 미음번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된 계약에 기한 급부 목적물을 가압류했다. 가압류도 등기인가요? 가압류도 등기했고요. 그 책임 재산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가압류하게 되면 보호되는 3자입니다. 자, B번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했다.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갑과 을이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럼 을이 매수인이죠? 을이 뭐가 된다고요? 매수인. 이 매수인이 건물을 갖다가 신축했습니다. 이 신축한 건물을 갖다가 병이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지 매매 계약에 의해서 갑과 을이 거래한 것은 토지를 거래한 거죠. 근데 지금 병이 계약한 것은 을로부터 토지를 계약해야 이해관계를 맺은 건데 토지를 계약한 게 아니라 뭘 계약했어요? 건물입니다. 그러면 해제되는
이 해제되는 권리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이해관계를 맺은 게 아니에요. 토지를 을이 병이 사갔으면 이해관계를 맺은 3자에 들어갑니다. 왜? 지금 거래 대상물이 토지였으니까. 근데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고 건물을 거래했기 때문에 이거는 보호되는 3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있는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는 여기 계약 해제로부터 이해관계를 맺은 3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호되는 3자는 리을과 미음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자, 이제 80번으로 갑니다. 자, 80번으로 왔습니다. 80번에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해제 의사 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자, 여기 잠깐 볼까요? 해제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인가요? 단독행위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다시 한번 단독행위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다만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상대방이 동의를 한 경우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원래 단독행위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지만 상대방이 붙여도 좋다라고 동의한 경우,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경우, 이런 경우는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원칙은 붙이지 못해요. 그래서 1번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원칙이란 말 좋네요. 맞습니다. 니은번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한 때로부터 진행된다. 맞네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째깍째깍 진행되는데 해제한 때로부터 진행되는 건 맞습니다. 세 번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지고 칠판 잠깐 보세요. 여기 지금 원상회복 의무는 무슨 성질을 갖는다고요?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갖는다. 다시 원상회복 의무는 무슨 의무를 갖는다고요? 무슨 성질을 갖는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그래서 다시 갑니다.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지고 그 반환 의무는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다. 여기서 나왔네요. 뭘 불문하다고요? 선의하기 구분하지 않는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다. 맞네요. 예. 4번 합의해제. 역시 합의해제 무섭죠. 합의해제의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특약 등의 사정이 없더라도 채무 불이행이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 합의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4번 답이 됐네. 5번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의해서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된 부동산을 계약 해제 전에 동그라미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에 대해서 해제의 소급표로서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된 부동산을 계약 해제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에 대해서 해제의 소급표로서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보호되는 3자다. 이런 소리니까 맞습니다. 자, 84번입니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계약의 551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있기 때문에 1번 질문 맞습니다. 잠깐만 헷갈릴까 봐 다시 얘기합니다. 합의 해지가 됐다라고 되어 있는 이 합의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 안 하죠? 근데 법정 해제가 된 것은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51조 조문이에요.
1번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551조 조문 그대로예요. 조문. 예, 법조문이에요. 2번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 이행하지 않겠다.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하더라도 이행기 도래하기 전에는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없다. 여기 보세요.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최고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되잖아요.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경우는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는데 최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없다. 최고를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요. 있다. 2번이 틀렸네요. 3번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채권자는 동시이행 관계가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행불능으로 해제가 됐을 때는 급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급부를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맞고. 4번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에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에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 해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일부 불능이면 전부 불능이기 때문에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에 계약 당시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4번 지문 같은 건 자주 안 보던 지문이니까 눈여겨봐야 돼요. 일부 이행불능이면 민법 137조예요. 일부가 이행불능이면 전부가 불능이니까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응용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거기까지 보셨습니다. 351페이지에 계약 강론이 들어왔는데 이 계약 강론서부터는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약 강론. 예.